네. 그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개념, 뭐 가난한 거, 못 사는 거, 돈이 없는 거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 불평등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측면, 그 빈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빈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빈곤은 예 아이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본적 욕구가 뭐냐, 사람마다 다르고 뭐 다 다를 건데 그거는 일단 통일된 관점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먹고 사는 거, 또는 거기에서 쪼끔 더 인간답게 사는 거, 또 뭐 인정받고 사는 거, 또는 참정권을 갖는 거,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고 싶은 거, 뭐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런 욕구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를 얘기해서 빈곤하다라고 하면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빈곤의 개념을 바꿔 보면 참정권이 없어요. 내 욕구는 '나는 정치적 참여하고 싶어.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그건 빈곤한 거예요. 공기가 너무 탁해 가지고 내가 정말 불쾌해, 환경이.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거야.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예요. 그래서 빈곤한 거예요. 이거는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기본 욕구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돈 필요 없고 나는 좋은 환경이 필요해. 이런 깨끗한 환경. 나는 건강이 중요하거든. 나는 가난해도 괜찮은데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뭐 너무 가난하면 건강하게 못 살죠. 그래서 인제 기본적 욕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빈곤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빈곤이라고 할 때는 경제적 관점이 제일 큽니다. 이 경제적 관점의 빈곤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지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절대 빈곤. 아주 극심한 빈곤, extreme and absolute. 극단의 빈곤입니다. 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저는 인제 거의 제 주변은 없어요. 극단의 빈곤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이것도 정의가 있어요. 일단 먹고 사는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극심한 상태. 우리가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막 인제 약이 없어 가지고 그냥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하고, 그런 게 절대 빈곤입니다. 식량,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보건, 주거, 교육, 정보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 유엔은 이 절대 빈곤을 요렇게 정의합니다. 누구의 정의냐면 유엔의 절대 빈곤의 정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절대 빈곤은 하루에 1.9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1.9달러면은 음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아 이전에는 이게 1.2달러 이게 좀 낮았어요. 근데 쪼끔 올랐어요. 1.9달러로 절대 빈곤층으로 정의를 하고, 이 절대 빈곤한 사람은 진짜 바닥이잖아요. 이 절대 빈곤한 인구를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전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20 세기 후반에 큰 성과를 보였다. 데이터가 이제 1.9달러 미만의 소득은 많이 개선됐다라고 아 네 결과를 보고했어요. 근데 그게 세계은행이 인제 돈 빌려주는 데란 말이에요, 각 못 사는 나라들한테, 월드뱅크. 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절대 인구 비율이, 세계 절대 인구가 90 년에 36%, 2017 년에 10% 미만인 8억 9천 6억 8천 9억 6억 약 7억 명. 이게 엄청 큰 성과의 결과예요. 저는 이게 더 놀랍지요. 1990 년대, 아마 저는 대학생 때네요. 그때만 해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에 1.9달러 소득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고 2017년 불과 10 년도 안 된 그때의 예측을 통계를 한 것이 전 세계의 7억 명 가까이가 하루에 1.9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인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요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돼서 우리 주변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인류 중에 누군가는 1.9달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는 배를 못 채우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리고 인제 두 번째가 차상위 빈곤이 있습니다. moderate poverty.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가까스로 충족하지만 아 그 옛날에 일 달러였군요. 예. 근데 지금 이게 1.9달러니까 아 지금은 1.9달러에서 이거 19달러인데 오타예요. 1.9달러에서 3달러 구간을 차상위 빈곤의 기준치로 한다. 요 정도면 그래도 배가 뭐 영양실조로 굶어 죽지는 않는 정도인가 보죠. 네. 햄버거 2개 가지고 그냥 물 먹고 하루에 버틴다 뭐 그렇게 그런 건가? 네. 이걸 차상위 빈곤의 기준치로. 근데 뭐 사람이 어떻게 먹기만 해요. 옷도 입고 뭐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 차상위 빈곤이. 네.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그리고 서남아시아 그걸 넘어서서 그래도 좀 우린 선진국이에요. 근데 인제 우리의 느끼는 빈곤은 그 relative poverty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제 소득 수준 같은 뭐 1 달러 3 달러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억대를 벌어도 '야 나는 왜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충족이 안 되지? 뭐가 이렇게 모자라지? 결핍하지? 아직도 배가 고파?'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거 집단에 비교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예. 이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이 인제 상대적 빈곤이 많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빈곤도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분류를. 절대 빈곤, 차상위 빈곤, 상대적 빈곤. 그다음 소득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소득 외적인 측면이 이제 아까 그런 얘기예요. '난 맑은 공기를 먹고 살고 싶어.'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결핍이 됐어요. 그럼 소득 외적인 걸로 내가 빈곤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더 빈곤하죠. 부산이 공기 좀 더 안 맑나? 네. 제주도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더 덜 빈곤하죠. 그리고 뭐 북경의 부자보다 여기 제주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빈곤하지 않죠. 그래서 빈곤을 그 욕구의 결핍으로 본다면 '소득 외적인 측면에서 빈곤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논리가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네 경제학자인데 인도 출신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했던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 인용이 되고 있어요. "빈곤의 척도를 경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인제 어떻게 보냐면 아까 기본적인 욕구에 결핍된 상태라고 했는데 빈곤은 역량의 결핍 여부로 이해합니다. 이거는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자 이거를 인제 좀 잘 따라가서 읽어야 됩니다. 기능과 역량의 구분을 통해서 이제 functioning하고 capability를 인제 다르게 본 거예요. 어 되고자 하는 것 being이에요. being 되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 doing입니다. 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지 그리고 되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능력이 갖추었는지 이걸 빈곤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제 이 아마르티아 센이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인지 아닌지.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자격증을 받으러 나는 이렇게 공부를 더 할래.'
그게 인제 되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가 만약에 있어. 그렇다면 나는 빈곤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교사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 나는 뭐 이렇게 책방을 하고 싶어.' 내가 책방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덤이 있으면 그것은 빈곤하지 않다. 그리고 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빈곤을 판단해야 된다. 마냥 하고 싶은데 내가 어 역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빈곤한 거예요. 역량도 빈곤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capability에는 엄청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학력도 있고 읽고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인제 이 역량에는 경제적인 역량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역량이. 역량에는 진짜 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아 저 사람은 빈곤해. 역량이 없어도 빈곤하고 하고 싶은 거를 못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뭐 내가 다 가졌는데 아기가 어려 가지고 내가 대학원을 못 가요. 그러면 빈곤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인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육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내가 계속 떨어져. 역량이 안 갖춰졌죠. 빈곤한 거예요. 그 정의를 아마르티아 센이 완전히 그 패러다임, 빈곤의 패러다임을 바꿔 버렸죠. 그래서 이런 90 년대 이후에 빈곤을 소득이나 금전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에 대안적인 시도, 예 '돈이 다가 아니야.'라고 이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고, 그런 어떤 류의 다양한 대안적 시도들이 얘가 유엔 개발 계획, UNDP라고 합니다. UNDP. 그러니까 UN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 HDD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거 공부를 하면.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사람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의 지수는 꼭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인제 우리 사회는 크게 많지 않지만 남녀 평등 지수. 어 이게 인제 GDI라 그래요. 여자들이 학교 안 가고 못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음 뭐 처단되고 이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게 지금 21 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라고 하는 게 GDI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이 여자를 학교 안 보내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자도 학교 갈 수 있고 이걸 하자. 인제 이런 노력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성불평등 지수는 이제 쪼끔 더 인제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뭐 유리천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성불평등 지수, 이런 것들이 인제 빈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볼게요. 자, 빈곤의 복합적인 원인과 다면성을 보면 빈곤의 원인을 보죠. '왜 빈곤한가?' 어 이 빈곤을 연구를 한 게 아까 돈 빌려주는 은행이 있었죠. 세계 각 나라에 빌려주는 은행, 세계은행. 여기에서 세계 개발 보고서가 2000 년과 2001 년에 나왔는데, 이때 빈곤을 집중적으로 좀 종합해서 빈곤의 원인은 뭐고 개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담았다라고 해요. 이때 인제 빈곤의 원인으로 음 추측되는 것이, 첫째, 빈곤은 소득과 자산 부족으로 발생한다. 소득. 소득은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그리고 자산은 소득은 많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득하고 자산은 달라요. 근데 적어도 소득이 있으면 자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과 자산은 동일한 말은 아닌데 꼭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출발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 직업이 있으면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자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 빈곤의 원인이 직업이 없는 거. 그리고 직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고 자산이 안 쌓이는 거. 이게 첫 번째 빈곤의 원인이겠습니다. 두 번째가 빈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 이것도 빈곤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인제 가난한 것보다 가난해서 내가 참고 목소리를 안 내고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인제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설명하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불편해요. 어 그래서 학생이 그 어떤 학교에서 어 이제 부조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주 옛날이에요. 지금은 안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예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가 인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그 교무실에 불려가서 수업을 안 하고 교무실에 복도에 서서 있었던 거 교무실 안인지 밖인지. 그래서 인제 그 벌을 쓴 거죠. 근데 벌 쓴 원인이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교복을 입고 그때 우리는 교복을 입는 세대였는데 교복을 입고 위에 외투를 교실에서 입으면 안 됐어요. 그 왜 외투를 안 입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외투를 못 입 존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따뜻하면 조른다고. 그래서 교복 위에 그 외투를 벗게 했습니다. 근데 교실이 추워요. 히터 난방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걔가 외투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율을 어겼다 해서 이제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렇게 불려 나와 가지고 복도에 벌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돼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완전 학대를 당한 건데 이게 아동들이 교실에서 발생하는 교사와의 어떤 그런 불평등한 구조에서 아동이 정작 어 본인이 어떤 인제 이게 인제 빈곤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인제 특히나 인제 교육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장면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근데 요즘은 교사가 약자죠. 교사가 오히려 약자고 이제 학부모가 강자고 학생이 강자예요. 뭐 예 하여튼 그것도 또 거기에서도 개선할 게 많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빈곤 취약성으로 인해서 발생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나 이 취약한 게 있어요. 질병이 창궐하는 지역이 있으면 아 빈곤에 인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완전히 홍수가 와 가지고 막 사람이 50-60 명이 죽어 가지고 막 난리가 났 어제 마침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데는 너무 힘들겠다.' 이게 인제 빈곤의 원인. 이거는 정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 "너네가 거기 태어난 게 뭐 네 복이지."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 구호 같은 것들이 재해에 집중적으로 또 투입이 되고 뭐 그런 장면이 많죠. 자 빈곤의 다면성과 상호작용을 보겠습니다. 쪼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제 예 조직 어떤 조직이냐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OEC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OECD가 경제를 협력하자. 네. 지금 디벨롭먼트가 빠졌네요. 그죠? 그 경제 개발을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 협력 개발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선진국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경제적으로 협력할 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가도 여기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인제 우리도 멤버입니다. 그리고 어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입니다. OECD보다 훨씬 많습니다. OECD가 38 개국인가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뭐 한 20 몇 번째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 산하에 개발 원조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DAC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약어에 development 발전을 어시스트 도와주는 커미티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개발 원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좀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다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고 또 이런 개발 원조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제 뭐 토지 뭐 이런 일자리까지 있고 인적인 측면에서도 건강, 교육, 영양 상태, 깨끗한 물과 주거지 이런 것이 빈곤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라고 이 OECD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측면, 문화사회적 측면, 보호적 측면 이런 이 인제 지금 5개 측면이 나왔죠. 경제적 측면, 인적인 측면, 사람 개인의 측면이에요. 정치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보호적인 측면 이런 전반적인 것이 빈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참정권이 없는 거 빈곤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 선진국도 뭐 쓰나미가 오잖아요. 쓰나미가 일본도 왔고 그다음에 토네이도가 미국도 막 타격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이 돼요. 그리고 제반 시스템이 안 된 빈곤한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적인 측면들이 영 안 돼 있는 이 개도국들은 한 번 그러면 국가가 완전히 같이 어려워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게 빈곤이에요. 그럼 개발도상국 아까 개발도상국이 OECD 가입한 나라 아니면 다 개발도상국이라 했는데 몇 나라냐면 137 개국이나 돼요. 전 세계 국가가 200개 안 돼요. 근데 3분의 2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음. 우리는 약간 역사적으로 정말 서프라이즈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은 그럼 왜 빈곤한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자연환경이 빈약하고요. 자원이 작아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 인제 주로 이런 것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더워서가 아니고 일단 땅을 파도 먹을 게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두 번째가 대규모 재해가 많고 질병이 창궐하는 국가. 이것도 인제 주로 그 남반구예요. 질병이 창궐하려면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잘 옮겨지는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제 쪼금 온도가 높아야 바이러스가 잘 전파되겠죠. 아 뭐 코로나는 보니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마는 전쟁과 분쟁 국가. 싸워서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분쟁이 너무 많은데 아 일단은 뭐 개도국은 아니니까 어 전쟁하고 분쟁인 나라들에서는 또 난민을 양산하죠. 국가를 탈출하고.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이런 아 전쟁을 하면 거기에서 인제 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 가지고 거지가 되는 그 동네에서. 근데 이 거지가 그냥 다른 나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국어를 하는 이게 국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차이입니다. 아 우리도 이전에 뭐 그 국제 시장 이런 거 보면 전쟁의 피난통에 부모님 떨어져 가지고 동냥하고 다니고 이게 결국 우리 국가도 인제 이런 걸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돼요. 그다음이 good governance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 governance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뭐 누가 발의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 발의가 괜찮은가 의논을 하고 그게 괜찮으면 뭐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괜찮은지 또 어디서 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인제 상식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것이 good governance예요. 근데 이게 권력이 독점돼 있고 그다음에 친한 사람의 이런 거는 통과시켜 주고 싫어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는 인제 안 돼.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이 올라가면 통과 안 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중에서 우리 국가가 관련 있는 역관주의입니다. 이 소일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역관주의가 어 저 옆자가 되게 어려운 한자던데 관직을 주는데 이제 이 정권을 얼마만큼 세팅하는 데 기여를 했냐의 크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선거가 한번 끝나면 약간 나눠 주기식 그 있잖아요. 장관도 주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장 이런 거를 지난 선거에 공이 크니까 그다음엔 "그거 네 자리를 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우리 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도 쫙 바뀌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계속 시켜야 되는데 인제 이거는 어느 쪽 사람 빨간 쪽, 파란 쪽 이렇게 해서 막 바꿔요. 그래서 의뢰이 이렇게 되면 어 바뀌는 것이 뭐 어떤 수순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인제 역관주의예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우리는 역관주의가 쪼끔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정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역관주의가 왠지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어 정경유착 이런 거는 쪼끔 아직 영화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실에서는 뭐 네 하여튼 요런 쪽은 제가 아는 내용이 많이 없어서 얘기를 많이 못 하겠습니다. 요는 굿 거버넌스가 아니면 빈곤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 우리 거버넌스 중요해요.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에 과도한 집중, 빈부 차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럴 것 같아요. 엄청 막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정말 지구에 쓰레기를 수입해서 정말 마지막 쓰레기 우리 컴퓨터 부품들을 수입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보니까 중국의 어느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할 거, 할 거, 할 거 계속하면서 쓰레기가 팔리고, 팔리고, 팔리고 마지막에 인제 최근 프로그램은 아닌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마지막에 중국의 어디 성인데 이 이렇게 뒤에 왜 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뒤에 납 있죠, 납. 납을 추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납을 가지고 근데 내가 먹는 거예요. 납 중독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인제 이게 중국이 대표적인 제가 느낄 때는 부의 과도한 집중 그래서 빈곤에 취약한 원인인 거다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가 그 식민지 경험이에요, 식민지 유산. 이미 그 음 이미 식민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본의 오키나와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 알잖아요. 그 오키나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부터 일본이었던 게 아니고 일본 열도의 식민지였거든요. 일본 열도의 식민지인 이 오키나와가 아 그 거기가 이제 유명한 게 자색 고구마로 만드는 예 사케. 그걸 소주. 그걸 뭐라고 하더라 고구마 소주. 이모 소주. 이모 소주가 아주 인제 특산물이고 어 그리고 이쪽이 주로 이제 관광 산업으로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사탕수수밖에 재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인제 일본 열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출을 하게 한 거죠, 본토에서. 인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안 하고 인제 사탕수수를 기르게 해 가지고 약간 플랜테이션처럼 "너네는 다른 거 경작지 하지 마. 요 사탕수수만 해." 거기가 인제 약간 아열대 기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인제 스스로를 독립 정부를 못 갖는 상태에서 일본 본토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별로 기반 산업이 관광 말고는 없고 특산물이 고구마 소주고 뭐 막 사탕수수로 만든 무슨 먹을거리도 아마 특산물일 것 같은 저는 오키나와를 안 가 봤어요. 근데 인제 저는 인제 책으로 공부한 거라 가지고 이게 인제 dependency theory예요. 이미 주변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키나와를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오키나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인제 자기 조상의 조상은 일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예. 오키나와의 일본의 관계를 보면 제가 인제 막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인제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세금을 차출을 하는데 인두세, 사람 머릿수로 차출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내려고 그 오키나와의 사람들이 임산부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노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내면 죽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인제 이런 어떤 아픈 역사를 가진 데가 오키나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뭐 그래도 어 동남아 물건 비슷하지만 오키나와는 고품질의 인제 일본이니까요. 예. 뭐 고런 얘기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 이게 인제 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외교. 인제 뭐 예를 들어 국제사회 OECD 뭐 회의를 갔다, 에이펙 회의를 갔다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인제 초기에 OECD에 간 분하고 인제 얼마 전에 인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OECD가 뭔지도 모르고 에이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단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인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옹호 발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2000 년대 얘기입니다. 이거 막 50 년대 60 년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게 96 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OECD 대표단으로 간 게 2000년 정도 됐어요. 2000 년, 2001 년. 근데 그때 갔을 때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발언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약간 관광하고 오는 거죠. 파리 관광하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2000 년에서 2024 년까지 우리는 다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개도국이 취약한 원인을 7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7 가지를 저는 어떤 공부를 하건 어떤 책을 읽건 꼭 나의 어떤 상태 혹은 우리 국가의 상태하고 비추어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인제 계속 우리와 결부지어요. 이게 지금 객관적이고 어떤 중립적인 어떤 티오리가 아니고 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개발도상국에서 OECD 다까지 이렇게 점핑해 왔을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들이 인제 계속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뭐 여기 기타 유의할 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개도국은 대체로 1 인당 국민소득 산업화 정도 그다음에 아까 HDI가 있었죠. 인간 개발 지수가 낮은 나라. 근데 개도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그리고 개도국간 안에서도 최빈 개도국, 저소득국, 저중소득, 고중소득, 중도 아니고 하여튼 중을 또 나눴죠. 저중과 고중으로. 그래서 최빈, 저 중인데 저중, 고중 이렇게 4 개로 또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수들이 다 정량적인 거기 때문에 평균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 함정도 있다. 중국은 미사일도 쏘아 올리는데 일부 지역은 쓰레기를 수입해 가지고 납을 추출하고 있더라. 그런 어떤 빈부격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막 재벌들이 좀 중국을 누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할걸요. 네. 리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 리드하는 국가가 좀 생각이 좀 똑바르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아 그리고 개도국의 주민이 다 불행하거나 비관적일 거라는 이거는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이 그 부탄이란 나라 부탄에 저는 언젠가 꼭 한번 가고 싶은데 부탄이 최빈 개도국이에요. 최빈 개도국인데 삶의 행복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 부탄에 가려면 부탄의 그 어
관광청에 돈을 무조건 내야 된대요, 입고 가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많이 와서 돈 쓰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너가 들어옴으로 관광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그런 음 여행세 이런 거를 인제 받는 거죠." 아마 여행세를 부탄이 면제해 준 게 있었을 건데 그게 지금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그런진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탄에 가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어 가난하면 불행하고 가난하면 멸시받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했던 게 우리의 역사라고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유전자에 많이 남아 있어서 어 가난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거가 쪼끔 있는가. 그리고 인제 가난하지 않은 거 내가 부가 많고 이런 어떤 소득이 많은 것이 그 개인을 어떤 우월하게 만드는 거에 너무 향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음 좀 못마땅해요. 이거 저 개인이에요. 그래서 어 저 부탄 같은 나라에 가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진짜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아 가난하지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고 '그래 나 가난해. 예 그렇지만 나 행복해.' 그런 가치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고수하고 그렇게 고급한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진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동물들은 그런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면 비참한데 배고프지만 예 그